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출 폭등님이라고 시작한 지 이제 한 30일? 며칠 정도 되셨죠? 10월 말에 시작했고 업로드가 11월 10일부터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업로드한 거는 한 달 반. 그러니까 완전 생초보를 모셔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제가 최대한 많이 뽑아볼 테니까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출 폭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스파르타쿠스 10기 네네. 10기이고 운이 좋게 두 달 만에 이제 12월 매출이 현재 1,100만 원 기록한, 아직은 초보인 정말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 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매출 폭등입니다. 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8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12월 대충 마감하는 매출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마음 같아서는 1,500을 찍어보고 싶긴 하지만 목표, 네네. 연말이니까 네. 아무래도 다 나가서 1,300? 1300 1,3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로드를 11월 달에 시작하셨고 이제 12월 달에 딱 두 달 차 맞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매출은 그 정도인데 대략 순익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네. 오늘 오전. 네. 260, 그러면은 마진율로 따지면 30%는 좀 안 나오는 편이네요. 25% 정도 25%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상품이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각 스토어마다 2,5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2,500개. 두 달 차 정도 되면 거의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 정도인데 원래 이런 온라인 마켓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했다고 저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한 거는 얼마가 되지 않았고 네. 이전에 대량 프로그램을 한두 달 정도 했었는데 네. 저한테 맞지 않아서 네. 포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2018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파일럿을 하고 싶어서 네.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코로나와 함께 한국에 네. 귀국했죠. 그래서 제일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이 또 항공시장이라서 맞아요. 네. 제가 구직 활동을 못하고 방황을 한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를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딱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월 달에 터졌으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는 뭐 하셨어요? 일단 한 1년 정도는 희망으로 살았어요. 코로나 없어지겠지. 네네. 곧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오래가는 바이러스는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서 이거 아닌데? 해서 중간에 공부도 하고 취업도 준비해보고 하다가 사실 2년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그 연봉이나 복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네. 그런 곳에 다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납득이 조금 안 가는 상황인 거예요. 배가 불렀죠 사실. 네. 그래서 뭘 할까 알아보다가 요즘에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너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온라인 셀러 해서 해보자, 나도 해보자, 뭐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몸값이랑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몸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하면 좀 재수 없을 수 있겠지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한테도 진짜 자영업자분들 진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간호사분들 아니면 회사에서 노동은 엄청 시키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급여 이런 걸 못 받으니까 사실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사실 돈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사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말고 온라인 사업으로 하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 보통 근데 저는 만나면 사입이나 위탁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하고 구매 대행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글자만 들어도 사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걸 먼저 하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위탁 사입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왜냐하면 접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맞아요. 네. 위탁과 사입을 다루다 보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조차 못했어요. 사실 강조하는 게 키워드나 아니면 정말 흔히 말하는 뭐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만 맞아요. 가져다가 네. 찾아서 올리면 팔린다고 하는데 네. 좀 성격 자체가 보다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에 완벽함은 없지만 완벽하고 싶어서 키워드를 하루 종일 찾았어요. 네. 근데 몇 개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 레벨에서는 네. 맞지 않는가 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접하게 됐죠. 아, 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을 접하셨고, 그럼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어떤 루트를 밟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프로그램으로 입문을 했어요. 근데 네네. 돈은 되더라고요. 사실 올리니까 돈은 되는데 문제점들이 너무 극명했어요. 올리자마자 지재권이나 네. 특허권 관련된 메일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던 게 정말 큰 대형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시작한 단계라서 제가 올린 거를 그냥 순수하게 판매를 하면 400에서 500 수준인데 1,500만 원짜리 제품이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물건 무게도 1,500kg이고 아,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돈 묶이는 것도 싫고 이게 팔린다고 한들 또 재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적인 사업은 힘들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수동은 또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네. 키워드라는 그런 거 해봤으니까. 네, 경험해보셨으니까. 반자동이라는 걸 해보자. 또 저는 또 새벽님, 통술님 또 오랜 구독자로서 아, 네. 기회가 왔다 싶어서 네. 스파르타쿠스 신청하고 시키는 대로 했죠. 어쨌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만나 뵙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좀 불안한 것도 많고, 지금 시작하신 지 이제 2달 차지만 상품 소싱을 하다가도 불안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할 때? 사실 그런 불안함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아, 네. 일단 시키는 것만 하자. 네. 강조하시는 게 일단 해봐라. 아, 네네. 계속 해라 해서 했었고, 이제 불안함은 어쩔 수 없이 다음 과정 넘어갈 때마다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겁나고 네. 올리다 보니까 더 판매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내일 매출이 끊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네네.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순간순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불안한 게 사실 미래가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불안한 건 없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아니니까 사실은 이겨내는 거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업로드를 몇 개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어요? 11월에는 제가 루틴이란 게 없었어요. 네.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리스트업, 업로드, 리스트업, 업로드 무한 반복이었어요. 최소 50개 이상 무조건 가고, 뭐 많이 할 때 150개씩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 100개씩 이상 올렸던 것 같아요. 11월 달에 제가 올린 게 한 1,800개, 1,900개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로드 시작한 게 11월 전체 기간으로 치면 2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하루에 평균 8, 90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루틴을 짰는데 어쨌든 하루에 50개 이상 올리려고 하는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실 한 달간 유지하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 50% 이상 거기서 탈락하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뭐 친구랑 놀러 갔을 때도 그렇죠. 그거를 보고 저는 역시 성과 있는 분은 좀 다르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마음도 조급하고 나이도 차고 있는데 직업이 이제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고 배수해지는 쳤죠, 제 스스로. 네. 나는 정말 이 기간 스파르타하고 이 배우는 과정 안에는 무조건 성과를 낸다. 무조건 목표치를 채우고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초에 제가 놀러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이제 알려주신 게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제 업로드 스타트 시점. 조금 더 늦게 알려줬으면 좋겠었는데 하필 그때 이제 놀러 갈 때 알려주셔서 마음이 급했죠. 이거 시작하자마자 뒤처지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계속 괴롭히시니까 코치님들하고 이제 세령님, 통슬님 하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해야 되고 제 스스로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가는 길에 가방에 노트북을 챙겨서 가는 기차에서 일을 하고, 그때 이제 캠핑을 갔었거든요. 좀 길게 갔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장작 불 붙이고 요리 준비하고 뭐 채소 씻고 하고 있을 때 저는 미안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나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업로드하고 놀고 와서도 친구들 이제 술 한잔 할 때 나 잠깐만 일 좀 할게, 목표는 채워야 된다 해서 안 뒤처지고 이제 페이스를 맞춰갈 수 있었죠. 맞아요. 페이스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 안 해요. 근데 이해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이제 상황도 알고 있고 다 잘 되길 바라니까. 그리고 제 눈빛이 좀 달랐나 봐요, 평소랑은. 하겠다는 그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이제 노는 거 반, 일하는 거 반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가서라도 사실은 뭐 오늘 놀러 왔는데 하루는 쉬자, 내일 2배로 하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하다가 안 돼요. 접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 페이스 맞추기 위해서 하루하루 목표량을 꼭꼭 달성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품 소싱을 할 때 어떤 상품이 주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초보니까 네. 그런 약간 대중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픈마켓이나 그런 막 행사 제품, 뭐 인테리어 제품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매니아층 있는 거?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연락 오시고 네네네. 분쇄기 같은 거? 칡을 분쇄하신대요. 칡을 네네네. 칡을 건강원인데 뭐 그런 걸 하신대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몰라도 구매자분들이 필요해서 제발 좀 구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좀 비싼 제품인데 300만 원짜리 아직 네. 판매는 안 됐는데 네. 그걸 요청하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착즙기인데 네. 없어요, 착즙기. 네. 그분은 제발 좀 구해달라고 지금 사진을 보내주시고 네. 이런 제품을 구해달라고. 근데 그 제품이 300만 원대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연락이 먼저 오시고 정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국내에 있지만 국내 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중국에서라도 사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보통 소비자들한테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갑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맞아요. 물건 좀 찾아달라고 이거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거의 이 정도로 CS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확인해 네. 볼 게 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전압이나 그냥 그 정도고 나머지는 고객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정말 필요해서 부탁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여기 카페에 와 있는데 제 지인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직구로 산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커피 내리는 기계 이런 거는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만 이런 식탁이나 아니면 그 빵 굽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직구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런 상품들을 이제 주로 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배송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건 어떻게 기준 잡으세요? 정말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판매하는 스크롤 내려보면 네.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급하게 참고해가지고 무게 측정하면 되고 한 사이클이 도니까 네. 대충 보면 무게가 감이 와요.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의도치 않았지만 얼추 다 맞더라고요. 뭐 의자 같은 거는 뭐 25,000원, 3만 네. 원, 뭐 네. 책상 같은 거는 뭐 4만 원, 네. 뭐 이런 약간 의도치 않았는데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제가 과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적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역마진이 막 심한 수준이 아니면 저는 일단 파는 거에 의미를 많이 뒀기 때문에 네. 일단 팔고 수정을 했어요.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배송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팔고 나서 수정하고 약간 이렇게 한다고 들으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타이트하게 잡는 게 그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잡는 것보다는 네. 타이트하게 잡아서 사실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네네. 제가 실수로 배송비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하다못해 1, 2만 원이라도 올리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순이익을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데 의미를 두면 나중에 개선은 한번 팔리고 나면 또 팔리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만약에 5% 나왔다. 그럼 그런 것도 팔고 가격은 이제 그 다음부터 수정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일단 팔고 수정을 해요. 비싼 제품 중에 저는 두 개가 거의 마진이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책정이 되고 배송이 진행되면 역마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팔리는 게 중요하니까 초반에는 네.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네네. 그거라도 하나 더 파는 게 더 경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스토어에도 팔리면 어떻게 무조건 맞아요. 좋잖아요 사실. 안 좋을 건 없죠. 안 좋을 건 없죠. 네, 그래서 팔았어요. 맞아요. 저도 초반에 행운이었던 게 배송비를 처음에 진짜 잘못 잡아가지고 그 손해난 것도 있고 마진이 5% 10%밖에 안 남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배송비를 정말 크게 잡았다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근데 파는 맛 보고 이제 한 사이클 돌고 팔리는 확신 드니까 훨씬 더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다음 배송비 감도 익히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 말씀하시다 생각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나 싶었던 게 제가 배송비를 입력 안 한 건 고객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맞아요. 연락이 와요. 네. 근데 도저히 못 팔겠는 거예요. 이 가격에는 마진이 안 남아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 원래 배송비가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했다고는 말 안 하고 제 네. 직원이 실수했다. 네네네. 직원이 실수해서 금액이 빠져있다. 근데 이거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니 가격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취소를 요청하시면 취소해 주십시오 했는데 취소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서 네. 재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네. 그럼 추가금을 나한테 입금해 줄게 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현금 거래보다는 기존 거 취소하시고 네. 링크를 새로 만들 테니 재결제 해주세요 라고 많이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가격 조금 더 비싸다 해서 이 상품 안 살 건 아니니까. 특히 남자분들 꽂히면 네. 사요. 맞죠. 네. 네, 필요하니까 네.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라도 주문 상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CS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초반에 전화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는 전화 좀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전화 다 받아요. 어떻게 전화 다 하세요? 받고 네. 그냥 찔러보기식도 많거든요. 네. 근데 찔러보기식을 하면서 다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네. 근데 그분들이 참 연락 오시는 분들은 평범한 걸로 연락 안 오거든요. 뭐 풍력 발전기 네. 뭐 이런 거 원하신다. 나 캠핑카에 뭐 달 건데 네네. 발전기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다른 거 캠핑용품 같은 거 안 그래도 저도 많이 판다. 네네. 이게 양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배터리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취급해봐서 아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만 해달라. 네. 다 구해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단 저장을 해요. 제 연락처.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나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요? 사실 CS에 공을 들이면 에너지 낭비가 많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로 초반에는 매출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도 드는 생각이지만 제 매출이 2천, 3천 이렇게 좀 커지게 되면 버거울 것 같긴 해요. 하나하나 처리하려면.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거라도 이제 절박하게 잡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는 전화 다 받고 오는 문의 다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신뢰가 간다고 막 말씀해 주시는 네. 고객님도 있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이제 고객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리 찌는 기계를 팔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묻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족구 안에 다리가 안 올라간다. 진짜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 저도 공감을 했죠. 저도 뻣뻣하다. 네. 효과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해달라. 했더니 뭐 그 다음에도 또 뭐 투자도 하세요. 내년에는 뭐 장가도 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CS 하다 보면 약간 사람 사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과수원 운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뭐 아마 한 2, 3개월 뒤에는 뭐 이런 나무가지 자르는 가위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식으로 힌트 주시면 저는 그런 거 상품 소싱 쫙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얼마 뭐예요? 전에 네. 제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네네. 근데 그분께서 개인 통관 고유 보호 발급을 처음 해보셔서 너무 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엄청 시간 들고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전화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인증받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불러주세요 해서 처리하는데 다 처리하고 주문까지 다 넣고 한 10분 뒤에 전화가 다시 오시는 네. 거예요. 고객님께서 청주에 계신데요. 청주에. 네. 청주에 계시는데 오실 일이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시냐 그랬더니 청주에 오시면 자기 본인이 숙박업을 하시는데 네. 재워주겠다고 공짜로 진짜요? 진심이라고 사고면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맞나 싶긴 했지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보다 에피소드가 많으시죠. 다양하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상품을 이렇게 배송을 하다 보면 취소하고 반품하고 아니면 파손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당했죠. 맞죠? 그거 근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접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통슬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첫 달에 8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게 이제 반품을 해준 거죠 제가. 네. 대량으로 구매하신 고객이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7개 중에 3개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네. 반품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차라리 반품을 해주고 그 시간에 다른 데 에너지를 쏟자. 리스트업하고 업로드하고 할 게 많은데 다른 고객 한 명이라도 CS 더 받고 주문 처리해서 매출을 만드는 게 낫지. 그걸 이제 붙잡고 있으면 사실 해결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쉬워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자. 그리고 사실 이런 실수가 나중에 더 큰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초반에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멘탈적인 데미지는 크게 없었고요. 어떻게 고객한테 뭐라 했어요? 4개를? 4개는 폐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장에서 폐기해 주십시오. 네. 왜냐면 그게 개당 무게가 30kg가 넘기 때문에 네. 2m에 30kg가 넘기 때문에 또 이제 서울이면 제가 어디에 보내든 찾아볼 텐데 네. 지방에 계시는 네, 고객님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죠. 그 받으실 분은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폐기해 주십시오. 네. 3개만 판매를 하고 4개는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1 뛰었죠. 그러면 이제 반품이나 이런 것들은 딱 그렇게 하면 사실 속은 좀 순간적으로 쓰리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이게 사람 성향 차이긴 한데 10,000원, 20,000원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잃더라도 10만 원을 벌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임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초반이니까 네.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질 법도 했지만 사실 크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11월에 매출이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네. 원래 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그게 450만 원으로 줄고
돼가지고 순익은 0이었어요. 아, 엄청 속쓰렸을 것 같은데. 속은 쓰리죠. 맞아. 네. 속은 쓰리죠. 그거 치킨 몇 마리야? 속은 쓰리죠. 속은 쓰리죠. 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탁 받아내셨던 게 진짜 아마 12월에 지금이 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시작하신 지 이제 한 2달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나 뒤차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폭등님도 하셨잖아요. 시작하기까지가 제일 오래 걸렸던 거예요. 네. 시작하면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이제 할당량을 채우는 데 집중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하루가 부족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했는데 돌아서면 밤이니까 잘 시간 네. 돼 있으니까 네. 일단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게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자 내고 입점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 제일 어렵죠. 그것만 이제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초반엔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다루는 것도 중국 구매 대행은 한물 같다. 성과 안 나온다. 하지만 작정하고 하면 아직까지 돈 벌 구멍은 많고 니즈는 충분히 있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경험을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런 목표가 보통 대부분 순위 200, 300, 네. 400 이 정도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달성해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내 영혼을 갈고 갈아놓고 정말 이걸 할 땐 이것만 생각해야 되고 허투루 하면은 약간 하나만한 그런 느낌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내가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얼마 정도가 목표였고 앞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는 구축하는 단계 매출은 생각하지 말고 성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네. 원래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월 매출 1000을 달성하자. 내년 6월까지는 월 매출 2000, 3000까지 도전해보자 네. 라는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네. 달성이 됐어요. 네. 한 3개월 앞당겨졌네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은 없잖아요. 사실 사업의 끝은 그렇죠. 없잖아요. 하기 맞아요. 나름이고 네. 좀 목표를 크게 잡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월 매출 5천을 진짜. 한번